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와 티웨이 항공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 최대 13%와 2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2대 주주인 대명 손오그룹 간의 지분 확보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올해 성장률 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출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환율 수준은 나라의 펀더멘털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후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에도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전날 위성사진으로 촬영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를 보자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95m가량의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떠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챙겨봐야겠죠. 우선 간밤 미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채금리의 진정세와 동시에 주간 고용지표와 경기지표 모두 개선된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이 다우지수, IBM 등의 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다우지수는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이 테슬라가 간밤 22% 그야말로 폭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줬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또 이 테슬라 덕분에 오늘 장 초반부터 국내 2차 전지주 그리고 전기차 섹터 강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또 KB금융이 어제 3분기 호실적과 함께 또 오늘 밸류업이죠.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은행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가 테슬라의 최대 1조 원 규모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일부 관련주들 역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또 이 경영권 분쟁 격화 소식에 저가항공 그리고 LCC 관련주들 오늘 급등 보인 가운데 과연 현재 지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44%. 다행히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2,5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서 외인 매도가 굉장히 거세졌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 대비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0.41%가량 내리게 되면서 730선이 어느덧 위태위태해진 코스닥 시장.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58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시장 속에서 오늘 참 웃음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눈물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오늘 정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스페셜 텐베거 메이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지 마찬가지로 저희 오늘도 공윤권 전문가님 함께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네. 간밤 테슬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LG 엔솔이나 사실 에코프로 형제의 약진을 좀 기대했는데 지금 예. 사실 제일 눈길이 가는 건 오늘도 삼성전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6,000원 선이 위태위태하네요. 예, 예. 뭐 하루 자고 나면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조마조마하실 건데요. 어제는 미국 시장이 상당폭 빠지면서 아침에 철렁했을 거고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이건 뭐지 하고 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장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미국 시장에 의해서 대체로 오전에는 결정이 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서럽기도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체크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뭐 전체적인 장세도 보지만 꼭 체크해야 될 두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역시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10%를 차지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를 보면 엔비디아는 0.6% 정도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무려 21.9%가 22%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고 보면은 역시 실적 호조세인데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특히 이익 부분에 임해서 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차전지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캐즘 현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침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21%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장세도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아침 일찍은 좀 떴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세가 주춤해졌고요. 제가 방송국 올 때는 전체적인 장세가 24.5포인트였는데 지금 한 플러스 10% 정도로 장세는 좀 밀렸습니다. 2,592%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세를 뭐 수급적인 측면, 우리 장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가 수급, 수요와 공급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정시 상황,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한번 짐작을 해볼 텐데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수급이죠.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도가 33일째 이어지면서 12조를 넘어가는 금액을 거의 폭탄 투하하듯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전자 깨지고 7만 전자 깨지고 6만 전자 깨지면서 5만 전자까지 내려오고 말았는데요. 아직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위로를 삼아야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히 삼성전자만 팔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파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만 팔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업종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은 좀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장세를 이끄는 대장주는 아니다 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두 번째 글로벌 정시인데 글로벌 정시를 보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장세는 이미 이쪽에 가 있고요. 중국 장세는 오히려 조금 더 올랐죠. 이쪽에 가 있고.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시라는 주변 환경도 지금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수급이나 글로벌 정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안심은 하겠는데 정말 여기서 버티고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사선의 지지선은 확보가 돼 있고요. 최근에 제가 2,500과 600선에서 강한 경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고점도 낮아지는 역배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을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들이 한 군데로 수렴이 되면서 삼각 수렴이 되면 어느 순간 한쪽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위로 폭발을 하든 밑으로 폭발을 하든 물론 위로 폭발을 하면 좋겠지만 아래로 폭발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만약 글로벌 정시가 무너진다거나 수급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나빠진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변 환경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위쪽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랬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중기 추세, 월봉은 장기 추세, 일봉은 단기 추세를 나타내죠. 그래서 중기 추세를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의 하방 경직이 좀 사선의 지지선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선을 봐도 지금 2,500-600선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 추세인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여기서의 사선의 하방 지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단기 추세인 일봉, 중기 추세인 주봉, 장기 추세인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의 국면에서는 크게 빠질 것은 없다. 언제 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인고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금 장은 위로 튀기 위한 에너지 비축을 하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0만 명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안 볼 수 없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88,800원을 찍고 무려 56,000원이네요. 오늘 5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면서 12조가 나왔는데요. 이 12조를 개인들이 그대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집중력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개인들이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를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정배열이고 가장 싫어하는 차트가 역배열인데요. 정배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장기선이 밑에서 받치면서 또 올리는 모양,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양을 말하고요. 그리고 역배열은 거꾸로 장기선이 위에 있으면서 주가가 못 오르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장기선 121선, 61선, 21선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서 계속 주가를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역배열의 차트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배열 차트는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까지도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만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지수와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삼성전자는 항상 종합지수와 대등하게 움직이고 우리 종합지수를 이끄는 것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텐데요. 종합지수하고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어느 순간 옆으로 기면서 수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죠. 최근 들어서 종합지수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차트와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오히려 종합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최근에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전 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만 20만 원에 안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량 조정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제가 2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장세가 될 것이다. 아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400조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30조가 바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400조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30조 불과 제가 한 10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75조, 하이닉스는 145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40조 가까운 갭이 줄어들었죠. 40조라면 엄청난데요. 이 갭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갭이 줄어드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고 그 줄이는 작업에 의해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장세를 이끌고 가는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매일 빠지기만 하느냐 한번 내용을 보면요. 그 반도체 내용을 잠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는 크게 보면 DRAM과 HBM 그리고 파운드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DRAM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십 년 동안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1등이다 하면은 DRAM이었죠. 그리고 2등은 하이닉스, 3등은 마이크론 이게 픽스가 돼 있었는데요. HBM은 AI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나온 반도체죠. 집적화된 반도체인데요. 이 HBM으로 삼성전자가 넘어가지 못하고 간과를 했죠. 간과를 하면서 HBM을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고 하이닉스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면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생태계 구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3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이긴 하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DRAM을 지속적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HM보다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TSMC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TSMC의 점유율 60, 70%를 우리가 가져와 보겠다고 삼성전자가 가열차게 뛰어들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조 단위 이상의 손실이 나고 10%대 지지율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파운드리에서도 실패를 하고 HBM은 쫓아가지 못하고 이런 사면초가의 양상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 삼성전자의 타트가 최근에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언제쯤 다시 돌릴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물론 돌아서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반등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로 봐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갭을 하이닉스가 앞으로는 좀 메워줄 것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차이는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반도체 외에도 특징주들이 테슬라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수혜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업종이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종목도 많고 폭넓기 때문에 많은 분이 투자를 해서 1년 가까이 좀 지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반등폭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특징주가 KB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들의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오늘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10만 600억인데 보시면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정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선이 이렇게 밑에서 쭉 받치면서 받아 올려주면서 중기선이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가고 주가는 이 중기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가 부딪히면 다시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이런 모형을 계속 보여주게 되죠. 최근의 흐름도 이 중기선을 중심으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 오늘 다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양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배열 차트의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정배열을 선택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정배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는 뭐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딪힐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추세,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탄탄합니다.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저런 중장기적인 추세가 나타나는데요. 실적주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추세 정배열 양상을 보이면서 뭐 100배까지도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전체적인 장세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탑다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장세를 먼저 보셔야 되고 이 장세 중에서 어느 업종이 비전이 있는가, 과연 미래에 어느 업종이 부각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업종 중에서 과연 이끌고 나갈 대장주가 어느 종목인가 하는 걸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상승과 테슬라 급등에 의해서 상향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590선, 2600을 등락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코끼리 뒷발을 잡듯이 우리나라 장세를 조여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장세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흐름이 참 답답합니다. 이외에 다른 테마에서 좀 다시 한번 수익률을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 크게 3가지 오늘도 꾸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그리고 은행,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단 하루 만에 시총이 1천억 달러나 증가한 이 테슬라. 제가 같이 나왔던 흥미로운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추려와 봤습니다. 우선 이번에 전기차 판매 이외에도요,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라든지 ESS 사업, 그리고 원가 감소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사이버 트럭도 매출이 벌써부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내년 자동차 판매량이 30%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요. 단기적인 그냥 차익 실현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국내 배터리 업계 이 46파이 배터리에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직접 투자도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방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도 만들지만 ESS라든지 에너지 산업도 하고 직접 지금 배터리 개발도 하고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 자동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전일 21% 급등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하고 오전에 지켜봤는데요. 역시 전체적인 수혜는 좀 제한이 된 것 같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 그리고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있어서 조향장치를 납품하는 LK, HL만도, 이렇게 아마 3종목 정도가 저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항상 탑다운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이 최근에 캐즘 현상에 의해서 2021년, 22년도 매년 100%씩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30%대로 주저앉았고 올해는 1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고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이 1년 내도록 지겹게 하락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그럼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우리 배터리 산업을 한번 보면요.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3사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이렇게 3사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4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가격에서 양극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에코프로그룹,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음극재에 해당하는 10%지만 음극재에 해당하는 종목이 대조전자재료, 그리고 5%의 가격을 형성하는 전해액 관련주들이 엔캠이라든지 솔버레인 홀딩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중간에 이온들의 양극재, 원극재를 나눠주는 동막 산업을 하는 SKC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양극재 산업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작년까지의 상승률이 가장 컸던 겁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이제 어느 종목이냐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 대륙별로 전기차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는 전기차에 있어서는 1등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한 20%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불과 한 12, 13%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전기차 성장은 중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 중국 시장에서 BYD가 점유율 1등이고 CATL이 배터리 1등이고 이런 추세가 수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GM의 상승세를 보셨겠지만 한 10% 실적이 좋으면서 올랐는데요. GM의 실적 구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의 성장률이 무려 60%에 이르렀다. 미국에 주력하고 있는 GM에서 전기차 성장률이 60%에 이르렀고 올 한 해 전기차 성장률을 보면 오히려 중국은 10몇 %였지만 미국 시장은 25%에 이르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GM도 실적이 좋아지고 테슬라도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어디냐? 완성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 8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이쪽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면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여기서 보통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혼자서 이렇게 먼저 뛰어올라오게 됩니다. 뛰어올라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혼자 올라와 있느냐를 보면은 얼마 전에 13조 수주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의 성장률에 달려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북미 시장의 성장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이끌고 갈 것이다. 2차 전지를 사시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셔야 되고 반도체를 사시려면은 SK 하이닉스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행보 장세를 마무리하고 재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테슬라 수혜주로 LNF를 볼 수 있는데요. LNF를 제가 한 번씩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LNF 일봉입니다만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34만 9,500원까지 갔었죠. 기간이 23년 3, 4월쯤 되는데요. 34만 원까지 갔다가 8, 9만 원까지 이렇게 좀 빠졌는데요. 양극재를 100% 생산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악재도 크게 작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의 실적 상승과 북미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한 종목 더 보면은 LH 만도인데요. LH 만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언제부터 LH 만도가 그러면은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됐느냐? HL 만도. 원래 뭐 자동차 부품주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동차주로 항상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조향 장치를 납품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주도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소식과 함께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항상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추천을 안 드리는데요. 주식을 선정할 때는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밸류에이션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도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도를 사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움직임이 더 강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LNF, HL 만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테슬라로 좀 깜짝 놀랐다면요. 오늘 오전장은 이 은행주 흐름이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KB금융 섹터 내에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압도적이고요. 또 이 밸류 프리미엄도 상당히 압도적이지 않는가 하는데 전문가님 또 오늘 KB금융이 자본 비율을 연계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KB금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 무거운 종목이다. 금융주들은 참 무거워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을 건데요. 오늘 또 아마 보시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8%, 9% 이렇게 뜨는 건 1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일인데요. 오늘 KB금융의 움직임이 바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 차트를 이루면서 신고가 10만 원대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뭐 KB금융이 왜 이런 시세가 났느냐고 보면은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에만 순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이 4조 4천억에 이르는 그런 순이익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발표를 했죠. 실적과 함께 앞으로는 우리 금융사 KB금융이 원래 금융사는 조금 보수적이죠. 조금 보수적이지만 앞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을 확실하게 실시하겠다. 그래서 CET1이라고 하는 보통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보면 보통주로 조달하는 자본과 이익 잉여금으로 조달하는 자본이 사실은 진짜 자본이죠. 그 외에 자기 자본에 포함되는 것이 뭐 사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포함되는 자본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진짜 자본이라고 하는 보통주로 조달한 자본과 이익잉여금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면 남는 돈은 다 주식을 사놓겠다, 자사주를 사놓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잉여금을 계속 회사에 재어놓지 않고 앞으로는 자사주를 사면서 주가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만 아마 8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매년 한 1,000만 주 정도는 사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식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KB금융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짜 밸류업이 됐습니다. KB금융이 뭐 8%, 9% 이렇게 오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B금융을 비롯해서 뭐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은행주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JB금융지주인데요.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이죠. 전북은행. JB가 전북입니다. 전북은행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정배열 양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 차례로 5일선부터 121선까지 이렇게 정배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추세선을 중심으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셔도 된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되고 중장기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은행도 보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면서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뭐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금융주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세를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사실은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주들이 이런 장에 300포인트가 빠지는 장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대목이죠. 그래서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정권주 중에서도 오늘 신고가가 나는 미래에셋 그리고 한국투자금융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무거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장기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뭐 하루 이틀에 뭐 10%씩 이렇게 오르진 않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KB금융의 놀라울 만한 실적과 밸류업이 지금 오늘 장세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연 은행이 4조 가까이 이렇게 순이익을 내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들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예대 마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은행들이 투자에 의해서 이익을 걸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 마진에 의해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면 예금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1,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출을 하면은 5%, 10% 대출 이자를 줘야 되죠. 그 차이를 가지고 은행이 중간에서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구조냐 하는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드는데요. 앞으로 투자은행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되지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예대 마진만 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은행들을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뭐 허가받은 사채업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은행의 구조도 투자에 의해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예대 마진의 이익은 소비자들에게 국민들께 좀 나눠주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은행주들의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티웨이 항공 관련주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황제주에 등극을 했던 게 바로 어젠데요. 오늘 고가가 무려 147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솔직히 일어나자마자 지금 좀 티웨이라도 사야 하나 좀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저랑 또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티웨이를 사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단타를 좋아하시네요, 아나운서님도. 그래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부각이 됐었죠.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고려아연의 케이스가 아주 특이하게 장기간 이어지면서 그러면 티웨이 항공도 다시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주식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아연이고요. 고려아연은 대주주와 사모펀드 간의 싸움으로 좀 변질이 됐죠. 그러면서 서로 자사주 매입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이렇게
147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는데요.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상승이죠. 그러면서 영풍정밀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미약품이라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가족 간의 분쟁이었죠. 경영권 분쟁. 엄마와 아들 간의 분쟁이었는데 관련 종목이 한미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홀딩스인데요. 티웨이 홀딩스는 이 종목과 연관이 되어 있죠. 현재 티웨이 홀딩스의 대주주는 예림당이라는 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예림당은 최근에 뭐 노벨상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었는데요. 예림당이 이때 티웨이 홀딩스의 분쟁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그러니까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29% 가지고 있고요. 예림당은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36%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림당이 티웨이 항공을 한 29% 가지고 있고 그리고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려고 하는 대명콘도죠. 대명콘도 측에서 지금 26% 정도 이렇게 지분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대명소노 시즌이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급등을 했었고 빠지지 않고 살짝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 관련주들은 사실은 이게 단기간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요. 이번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M&A 관련주들 접근하실 때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고려아연 관련주들 그리고 대명 티웨이 홀딩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좀 짧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이 전문가님과 더욱 자세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가는 방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렇게 자세한 참여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간단하게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죠. 여러분께서 편하신 그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호의 템베거 활용 점정의 시간이죠.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어보브 반도체 요새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8,300원에 또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트상으로 보자면 좀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0.5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9,630원, 손실률이 거의 50%에 달하시는데요. 비중도 30%나 싣고 계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예,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기간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보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주력 납품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하락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락하는 종목은 저는 그냥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삼성전자 생태계보다는 하이닉스 생태계가 앞으로는 장을 이끌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 생태계 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면은 어버버 반도체보다는 다른 종목들 뭐 테크윙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쪽, 한미반도체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테크윙 이런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뭐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냥 손절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2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300원 그리고 60% 다소 높은 비중 싣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봐야겠죠. 이 실리콘2 3분기 실적도 2분기보다 좋은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5% 지금 시각도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36,95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전문가님 앞으로의 화장품주 그리고 실리콘2까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실리콘2는 사실은 이전에 급등을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죠. 여기서 아마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뜨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렇게 장기간 좀 횡보를 하다 보니 좀 지겨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또 조금 주봉으로 보면은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급등했지만은 이 급등한 물량을 좀 소화하는 이 기간 동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보면 상당히 실적이 호전되면서 추세가 상승하는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인데요. 파마리서치도 보면 정배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저항선에 올랐다 부딪혔다 올랐다 부딪혔다 올랐다 이런 양상을 반복하고 있죠. 전형적인 실적 호전주이면서 정배열 종목이면서 단기, 중기, 장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시차에 따라서 먼저 오르고 나중에 오르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K뷰티에 의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마리서치를 중심으로 해서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유한양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8,0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유한양행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차트와 더불어서 또 이슈까지 같이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시각 0.07%가량 오르게 되면서 149,0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매수가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신 현재 상황인데요.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뭐 유한양행은 상당히 잘 사셨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수익이 나면은 매도에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다양한 재료들이 나왔는데요. 뭐 비만 관련제도 걸리고 항암제도 걸리고 이런 바이오주를 거의 선두로 뭐 치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도 뭐 이런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계속해서 정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뭐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단기선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추세가 중기선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하고 있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사시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다른 바이오주들과는 다르게 회사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더욱 겁낼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벌써 저희 시간이 다 가서요.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SK하이닉스와 KB금융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2,60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 나와주고 있고요. 또 KB금융이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일제히 금융주들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한편 또 삼성전자는 주가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외국인 매도세에 오늘도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보다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